52세 여자분입니다. 52세 여자분이고, 이분 누구시냐면은, 우리 영상에 54세 신혼 보내시는 분 있죠? 그분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이고, 이분도 상담을 2년 전에 하셨답니다. 2년 전에 상담을 하셨고, 따님이 두 분이 계신데, 딸 두 분도 상담을 하셨대요. 상담을 하셨다가 되는데, 첫 번째, 따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제 잠시 제가 체크를 했어요. 오셨을 때 체크를 했었는데, 모든 것이 다 맞다. 다 맞다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분 당사자인 이 52세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제가 일단 얘기한 게 44세에 부동산 문서가 들어와 있다. 문서가 들어와 있고, 48세 때 더 큰 부동산이 들어온다. 큰 부동산이 들어온다. 그리고 44세에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이 3개가 있다. 그리고 47세, 48세, 49세에 이때까지가 전성기가 돼요. 전성기가 되고, 이때 새로운 일을 한다. 이러면은 새로운 계약도 같이 되는 겁니다. 왜 근데 계약이 될 수 있느냐면은, 일단 일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아니고 3가지가 나오잖아요. 3가지가 나오는데, 요렇게 제가 이야기를 전달을 했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전부 다 아니다. 없다가 돼요. 없다가 돼가지고, 이러면 진짜, 근데 이런 분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이 정도로, 한두 가지는 모르실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안 맞다는 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밤새 제가 생각을 해보고, 낮에 연락을 오늘 새벽에 6시에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렸는데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44세 때 부동산이 생겼다는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6년도가 되겠죠. 그러면 16년 생겼다 이러면, 제가 이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혹시 본인한테 부동산이 들어올 수 있는 건 48세하고 44세 그리고 50세라는 얘기를 했어요. 50세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44세에 상가가 생긴 거야. 상가가. 그래서 상가가 생기지 않았느냐고, 이 부동산을 받을 게 상가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상가가 생겼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44세에 3개의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이건 상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는 더 큰 핵심은 뭐냐, 48세가 될 때 더 큰 것이 들어온다가 되죠. 더 큰 것이 들어온다가 되는데, 이때 이동수랑 부동산 문서가 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같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47, 48, 49에도 연속 3개의 계약이 이루어질 게 있었어요. 이제 여태까지 그날 토요일날 상담을 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다시 아침에 연락을 했죠. 이것이 상가냐? 왜 계약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그 부동산이 44세에 생겼대요. 44세에 생겼다. 근데 생겼다 이러면 그 상가로 인해 갖고 44세에 계약이 3개가 연속이 이루어진 거, 이것 때문에 상가라는 게 추측이 가능했던 거죠. 추측이 가능했던 거고, 48세가 될 때는 더 큰 것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못 받았다. 그러니까 모른다, 없었다고 얘기를 한 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뭐였느냐면은,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 남편이 이분한테 부동산을 주겠다고 했대요. 부동산을 실제로 이게 정상적이었으면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부동산을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받았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47, 48, 49에 새로운 일에 대한 계약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47은, 그럼 48, 네 말대로 하면 48에 이 부동산이 들어왔는데 47은 뭐냐?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승계를 받는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 47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손금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이분이 제가 2년 전에 전화 상담을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방문하신 게 지금 의심스럽죠. 그러면 왜? 근데 방문하신 게 의심스러운 거는 그 제가 54세의 신혼을 보내는 그분에서 영상에서도 다뤄놨지만은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 50세에 이분은 항상 50세라고 얘기하면 생일이 빠르기 때문에 50세, 51세 초반 요 사이에 이 일이 벌어져요. 이때 부동산이 들어왔다. 부동산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30억 정도의 자산이 되지 못한다. 왜 되지 못하느냐? 부동산에 대한 면적을 확장을 한 거는 있는데 돈 되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만 확장이 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이때 어떻게 됐느냐? 법적인 문제로 재판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소송해서 이기게 됐답니다. 그럼 실제로 이거 부동산이 들어왔죠. 부동산이 들어왔는데 지금 52세신데 51세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작년부터 꼬라박기 시작을 한 거잖아. 그래가 이게 돈이 되겠습니까? 돈 안 되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실제로 이분의 성격은 자신의 선택한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타입이에요.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 상황 그리고 지금 사실은 자영업자 시대가 끝나버렸죠. 자영업자 시대 끝났는데 상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치명타를 맞게 되는 거죠. 치명타를 맞게 되는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도 5년 동안은 계속해서 좀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고 이 정상이 벌어진 이유는 뭐냐? 이 일이 벌어진 정상은 뭐냐면은 다른 게 없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소신 때문입니다. 소신 때문에. 어떤 타입이냐면은 강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심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심지가 아무리 본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안을 지키려고 하는 타입입니다. 근데 이거는 현명한 생각이 아니에요. 현명한 생각이 아닌 것이 사람이 좋은 것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것을 지키는 거. 이것도 손에 나와 있는 그 좋은 시기에나 가능한 거지. 나는 그냥 좋은 뜻으로 내가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거를 유지하면서 내가 인내하고 참겠다. 이거는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왜? 결과를 뒤집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제가 이 상담을 한 지가 8년 됐거든요. 8년 됐는데 최고로 힘들었어요. 최고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 날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새벽에 6시에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내가지고 제가 뭐 그걸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이거 각본 없이 다 찍어내는 거라서 공개를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나? 아, 얘기 끝났다고 제가 나가버렸네요. 나가버려서 이건 안 되겠고 뭐 지금 편안하게 현금 한 30억 가지고 만약에 순리대로 살았다면 그 부동산 상가가 48세에 생겨가지고 그걸로 인해 갖고 계약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보고 있으시겠죠. 수익을 많이 보고 있으셔야 될 건데 그 부동산 그 자영업들이 붕괴되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실제로 뭐 지금 실이 하나도 없어진 거죠. 실이 하나도 없어지고 만약에 그때 이거를 뭐 본인께서 기억도 못하고 뭐 남편이 아예 얘기를 안 해줬답니다.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이 시기에 부동산이 들어오고 뭐 그런 계약이 이루어진 거는 이제는 생각은 나신대요. 생각은 나신다는데 만약에 그때 정상적으로 이것을 다 알고 있고 부동산을 미리 48세 때 받았다면은 이거 정리해라고 했겠죠. 왜? 자영업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좀 8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상담이에요. 힘들었던 상담이 손금이 안 맞아서가 아니고 본인이 아무런 기억도 못하고 그리고 남편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나도 안 해줬대요. 하나도 안 해줬고 그냥 상가 큰 거 사가지고 뭐 임대 내주고 이것만 대충 알고 있었답니다.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 지금 52세 이 여자분께 돼야 되는데
공중에 뜬 거죠, 공중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 손실이 그 손실 직접적인 손실은 아니지만 들어왔어야 될 게 못 받은 거죠. 이 고집 아집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